현 시점 지구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 국가는 바로 우크라이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극을 불러일으킨 상대국은 바로 러시아죠. 지금 이 두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반된 모습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우선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러시아로 가는 수많은 제품들이 현재 배송과 수출이 중단되고 있어 러시아 국민들은 이 사태로 인한 피해를 정말 피부에 와닿도록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로 수출이 중단된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업 LG의 제품입니다.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의 지역지는 러시아행 LG 제품의 수출 중단을 크게 다루고 있는데요. 기사는 세계 최대 가전기업이자 제조업체 중 하나인 한국 기업 LG전자가 러시아 연방으로 모든 수출을 전면 중단했으며 LG전자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수출을 중단하고 상황 전개를 계속 주시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LG는 인도적 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는 LG전자의 성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한국 기업 삼성 그리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인 델, 애플, 노키아 등의 수출 중단도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이것만으로도 큰 피해가 될 것이지만 이 와중에 심각하게 부족한 것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페이퍼는 러시아에 닥친 경제 위기로 인하여 러시아의 소매 상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상세히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소매 상품들의 가격은 점점 더 비싸지고 있고 사람들은 설탕을 사재기하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충분한 식량 공급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품들은 점점 더 비싸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상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바나나와 토마토는 약 17%, 설탕은 15%의 가격 인상이 있었고 계란 가격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15%에서 25% 상승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이 가격들은 30에서 40%까지도 치솟을 것이라는 게 소매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커리 제품 역시 30%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데요. 여기에 화장품, 염색약, 매니큐어 등의 가격은 1.5배에서 3배로 폭등하고 있는데 약 3주 전에 2,000루블이었던 에스티로더의 파운데이션 가격은 지금 4,000루블이며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아도 43%나 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기업들이 제품 판매조차도 줄여버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러시아 사람들이 설탕과 함께 가장 많이 구매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정말 의외의 제품이었는데요. 지금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제품 중 사람들이 설탕만큼이나 많이 사재기하고 있는 제품은 바로 콘돔이라고 합니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카잔 및 기타 러시아 지역에서 설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텅텅 비어버린 선반의 모습은 SNS를 타고 퍼지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 전파되고 있다는 기사는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러시아에 충분한 설탕이 있다고 해도 시민들은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설탕을 다 사들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시민들에게 침착하라고 해도 시민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콘돔을 사겠다는 사람이 폭등했다는 것인데요. 콘돔을 판매하는 상점들과 약국들에서 이미 평균 매출의 17%가 넘는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콘돔이 주로 수입품이라는 이유로 추가 가격 인상을 예상해서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산업통상부에서는 러시아가 콘돔 부족으로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탕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있다고 발표했지만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전 세계 콘돔 생산의 대부분의 원료인 라텍스의 생산지가 동남아시아이고 최대 생산국이 한국, 태국, 인도, 중국이지만 아직 제품 배송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시민들을 달래고 있다는 것인데요. 솔직히 설탕은 그렇다 치지만 콘돔은 좀 의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꽤나 상징적인 소매물품 가격 인상의 한 예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러시아 시민들 역시 큰 피해를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씁쓸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런 러시아의 상황과는 좀 달리 비극에 빠져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강건해지기 위해 한국이 걸어온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민피는 우크라이나가 나아가야 할 방법으로 한국을 잡고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부흥을 위해 1947년부터 1951년까지 미국이 서유럽 16개국에 행했던 대외 원조 계획을 일컫는 일명 마셜 플랜 같은 정책이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실행되지 않아도 우크라이나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한국을 바라보는 것이라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싱크탱크 우크레이니언 인스티튜트 포 퓨처의 경제 프로그램 책임자인 아나톨리 아멜린의 주장인데요. 그가 자신의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모색할 수 있는 대안적 기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아나톨리 아멜린은 한국과 우크라이나와 관련하여 세 가지 주목할 부분들이 있다면서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는 사실, 한국이 한국전쟁 이후 오로지 미국의 지원만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최근의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쟁에서 미국을 지원하면서 미국과 오랜 군사동맹을 맺었다는 사실, 이 세 가지 부분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9년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을 미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맹,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라고 밝혔다면서 이것이 바로 한국이 나토 동맹국이 아니었기에 미국의 마셜 플랜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인데요. 소련의 침략을 무찌르기 위해 미국은 한국을 지원했으며 일부 기간의 경우 무려 GDP의 9%를 초과하는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180억 달러에 달하는데,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1인당 소득이 IT와 같은 국가급이었지만 미국은 이런 한국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한국은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놀라운 경제력을 얻게 되었는데, 한국이 이것을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한국은 지금 자동차, 선박, 철강 및 최근에는 전자제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1998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필자는 한국이 크게 성공한 그 방법을 통해 우크라이나 역시 그와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봐야 할 특징적인 요인으로 필자가 꼽은 것은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소련을 위시한 공산국가들의 위협이었습니다. 소련의 위협이 서방 세계가 한국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동기가 되었고, 한국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돈은 한국이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현대 기술 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요소였으며, 우크라이나도 이처럼 유럽연합이 아니더라도 신뢰할 수 있고 강력한 동맹국을 가질 수 있음을 한국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성장 과정과 국제적인 지원 부분이 현재의 우크라이나와 많은 유사점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기에 승리는 그들의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한국과 같은 경제적인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필자인데요. 우크라이나가 한국과 같은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만큼 성장한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겠지만, 한국이 우크라이나가 가고자 하는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필자의 의견은 일부 동의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야기한 중요한 요소 중에는 그들이 국제사회를 너무 믿었던 것도 있었기에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CNN이 전하는 실시간 속보에서는 아이들이 러시아의 폭격에 다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꺼내들었다는 끔찍한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에게도 우크라이나에게도, 그리고 양국 사이에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기업들과 정부 당국의 곤란함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 비극의 빠른 종식을 바란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